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몸도 조금씩 변화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매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법들을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환자분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분들이나 부모님 특히 그분들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보이시거나 아니면 언제부턴가 조금 변한 행동 양식을 보이실 때 그때 딱 걱정이 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장애로 가장 걱정거리인 알츠하이머병, 치매죠. 이 치매를 어떤 검사로 예측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NEJM에서 2024년 2월 21일에 출간된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은 알츠하이머병 전 20년 동안의 생체 표지자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생체 표지자는요, 생물학적으로 정상일 때랑 병이 있을 때랑 그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피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조직 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논문에서처럼 뇌척수액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서 측정하는 거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요, 노인성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죠. 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매하면은 이 알츠하이머 병을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검사로 딱 진단되지는 않아요. 피검사는 물론이고요. 아까 말한 뇌척수액 검사, CT나 MRI 같이 뇌 사진도 찍어보고요. 정신신경학적인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즉 간단하게 요즘 건망증이 심해요 라고 오셔서 바로 치매 초기시네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 밝혀낸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인지 기능에 어떤 이상이 오기 전부터, 길게는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우리 뇌와 척수에 흐르는 뇌척수액에서 아까 말한 생체 표지자들의 변화가 조금씩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치매 전에, 그것도 몇 년 전부터 뇌척수액 검사를 하면은 거기에 뭔가 변화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뇌척수액에 있는 생체 표지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 인산화타우, 신경섬유 경쇠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생체 표지자의 이름들입니다. 최근에는 이것들을 이제 뇌척수액이 아니라 피검사로도 비슷한 정확도로 뭐 볼 수 있지 않냐, 뭐가 더 정확하냐, 이런 걸로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어떤 한 검사, 그걸로 딱 기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가지 검사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논문에서는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볼게요. 이게 최근 2024년에 출간됐었잖아요. 근데 연구는 2000년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즉 20여 년 동안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던 45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을 중국의 여러 큰 의료센터들에서 모았습니다. 이 중에서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어떤 생명에 위협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청력이나 시력을 상실하셨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청력이나 시력이 상실되었다면 치매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참가자들을 매 2년에서 3년마다 불러서 뇌척수액 검사도 하고 신경정신과 검사도 하고 영상 검사도 하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결과입니다. 총 1789명을 그렇게 지켜봤는데요. 연구가 끝나갈 때쯤인 시점에서 그 중에 695명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여기 왼쪽에 그래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가 뇌척수액에서 그 어려운 이름들의 생체 표지자 수치를 조사한 건데요. 그래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가로가 마이너스 20에서 0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즉 20년 전부터 연구를 끝날 때가 0이에요. 그렇게까지 지켜본 겁니다.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는 20년 후에, 즉 연구가 끝났을 때 인지기능이 멀쩡하신 분들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아까 그 695명의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정상인 분들하고 이제 통계학적으로 1대1 비교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신 648명을 나타냅니다. 어떤 생체 표지자든지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게 보이시죠? 아밀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18년하고 14년부터, 그리고 타우 단백질은 11년하고 10년 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요. 신경섬유 경세는 9년 정도부터 이렇게 정상과 알츠하이머 환자 간의 표지자가 차이가 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요,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이제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각각의 그래프가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정상과 벌어지기 시작했는지, 그래프가 떨어지는 곳을 보시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4 등등 해서 이렇게 쫙 나오죠. 또 추가적으로 밝혀낸 사실이 있는데요. 이 수치들의 변화가 인지기능의 감소 속도랑은 또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결론을 딱 내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조사한 알츠하이머병의 뇌척수액 생체 표지자 수치의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멀다곤 하지만 한 걸음씩 하나씩 밝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치들이 모든 치매에서 다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 건지, 왜냐하면 치매가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른 인종에게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겠고요. 그리고 슈퍼에이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력도 높으시고 남들보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에 대한 지식도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또 어떻게 데이터가 다를 수도 있는지, 같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매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연구 하나만으로는 치매라는 그 복잡한 병을 뇌척수액 검사로 딱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꾸준하게 지켜봄으로써 이 생체 표지자가 치매의 진단과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에 있어서는 대단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피검사로도 이 생체 표지자들을 측정해서 알츠하이머 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제 연구가 계속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를 어떤 데이터 하나만 보고 진단이나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조금 이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치료의 새 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